네, 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권민재입니다. 2023년 첫 오픈 TRS의 첫 세미나를 맡게 되어서 지금 매우 떨리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께 오늘 저는 여러분께 The Heart of Relic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렐릭 프로토콜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작년부터 티오리에 합류해서 렐릭 프로토콜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권민재라고 합니다. 렐릭 프로토콜 팀에서는 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SDK에 대한 코드 리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렐릭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표를 살펴보고 그 뒤에 두 번째 섹션에서 렐릭 프로토콜을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기술적 배경인 GK 스나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후 세 번째 섹션에서 저희가 정의한 기술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본 뒤 마지막 섹션에서 렐릭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렐릭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인상에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렐릭 프로토콜은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 많은 디앱 개발자들이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부딪힌 질문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더리움에 이미 기록된 과거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이더리움에 기록된 과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과거의 데이터를 전달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과거 데이터를 체인상의 스토리지에 커밋하고 해당 값을 디앱이 이용하는 방식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오라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를 신뢰해야만 하기 때문에 탈중앙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에 대한 체인상의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서드파티가 잘못된 데이터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해당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중앙화된 구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에 대한 체인상의 검증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저희는 체인상에서 컨트랙트가 과거 데이터를 검증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블록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솔리디티의 빌트인 함수인 블록 해쉬를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이 함수는 블록 넘버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블록의 해쉬를 반환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컨트랙트는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블록을 해시낸 값과 함수 블록 해쉬의 반환값을 비교해서 올바른 블록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EVM은 최근 256개의 블럭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블록 해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컨트랙트가 체인상에서 검증 가능한 범위는 최근 256블록으로 제한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과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외부로부터 블록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는 답변으로 이어졌지만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부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앙화된 방식이라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인상에서 과거 데이터를 검증할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EVM은 최근 256블록의 데이터에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블록에 대한 검증을 체인상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 팀은 저희의 질문을 EVM을 한 개 때문에 오프체인에서 전달받은 과거의 블록을 체인상에서 검증할 수 없다라는 문제로 리덕션할 수 있었고, 블록을 체인상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검증하고 그로부터 디앱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토콜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챌린징한 엔지니어링을 해냈고 챌린징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구현해냈고 마침내 작년 9월에 렐릭 프로토콜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네,
배경 설명이 꽤 길었네요. 꽤 긴 배경 설명을 뒤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렐릭 프로토콜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렐릭 프로토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더리움 상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트러스트레스하고 시큐어하게 온체인 상에서 검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맥락이 묶여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상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렐릭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에 기록된 과거의 모든 데이터, 즉 예를 들어 헤더나 트랜잭션 아니면 스토리지, 리시프트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Trustless and Secure는 검증된 데이터를 특정 서드 파티를 믿어야 하는 그런 중앙화된 믿음 없이도 DAB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상에서 검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온체인상에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또 EVM 친화적인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뜻을 모두 모아서 저희 팀은 렐릭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상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트러스트리스하고 시큐어하게 온체인 상에서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의한 이 렐릭 프로토콜의 활용 방안은 상당히 무궁무진한데요. 이더리움에 기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렐릭 프로토콜을 통해 DAB 검증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기록된 과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렐릭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블록 때 가지고 있었던 USDT 토큰만큼 초기 토큰을 발행해주는 ERC20 컨트랙트를 렐릭 프로토콜의 스토리지 슬롯 프로브를 통해 빌드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블록의 랜다오 데이터를 이용하는 컨트랙트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유니스왑의 TWAP 오라클 컨트랙트를 트러스트리스하게 구현하는 것도 렐릭 프로토콜이 있다면 가능하게 되죠. 앞서 언급한 예시들은 모두 이미 저희의 솔리디티 SDK와 타입스크립트 SDK를 통해 빌드되어 있으며 demo.relicprotocol.com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도 렐릭 프로토콜의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렐릭 프로토콜을 톱파보는 섹션을 닫으면서 이번 섹션에서는 렐릭 프로토콜의 토대가 되는 기술인 GK 스나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GK 스나크가 상당히 저에게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했으면 좋겠네요. 어느 날 티오리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건의 범인은 칠칠맞게 자신의 혈흔을 남기고 도망갔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티오리 임직원 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범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가수에 이런 최첨단 장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장비는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과 사람에게서 채취한 DNA를 넣으면 동일인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티오리 임직원들의 DNA를 모두 채취하고 이 장비에 DNA 샘플들을 넣는다면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DNA 또한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이것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검사자가 DNA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지식 증명을 마법을 이용합니다. 바로 최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분석해서 두 개의 키트로 나누는 것이지요. 국가수는 최첨단 장비를 검사자 키트와 판별자 키트로 분리했습니다. 검사자 키트의 검사자가 혈흔과 자신의 DNA를 넣으면 특정 코드가 생성되고 판별자는 판별자 키트에 혈흔과 특정 코드를 넣어서 동일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장비를 두 개의 키트로 나누어서 검사자들은 DNA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도 동일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도식화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혈흔과 채취한 DNA를 넣으면 동일인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서킷이 있는데 이 서킷을 특정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prove와 verifier 두 개의 함수로 분리됩니다. 여기서 prover는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verifier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verifier는 이제 prover가 동일인이 아님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prover는 혈흔과 채취한 DNA를 통해 생성한 코드를 verifier에게 제출할 수 있고 verifier는 이 코드를 바탕으로 prover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도식화까지 따라온 여러분은 놀랍게도 GK 스나크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를 이제 두 개의 키트로 분리해서 특정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 이 이야기가 바로 GK 스나크의 이야기거든요. GK 스나크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서킷, 즉 퍼블릭 인풋과 시크릿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로 모델링합니다. 그 후 제너레이터를 통해 해당 서킷을 바탕으로 버리파이어 키 VK, 프루버 키 PK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프루버는 프루버 키 PK, 퍼블릭 인풋 X, 시크릿 W로 프루프, 즉 특정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베리파이어는 베리파이어 키 VK, 퍼블릭 인풋 X, 그리고 프루버가 생성한 프루프를 입력받아서 프루버가 서킷 C를 만족시키는 적절한 시크릿 W를 알고 있음을 높은 확률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GK 스나크는 베리파이어가 서킷에 입력되는 모든 사실을 알지 않고도 프루버가 서킷을 만족시키는 시크릿을 알고 있음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비대화형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GK 스나크에 대한 개괄을 바탕으로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렐릭 프로토콜을 구축하기 위해서 초반에 정의한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정의한 기술적 문제는 바로 EVM을 한 개 때문에 오프체인에서 전달받은 과거의 블록을 체인상에서 검증할 수 없다 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블록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나이브하게는 체인상의 스토리지의 모든 블록에 대한 해시를 업로드하여 스마트 컨트랙트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든 슬록에 대한 해시는 대략 500MB에 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상에 이를 올리기에는 약 6242더가 필요하고, 이건 듣기만 해도 아마 너무나도 큰 비용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블록 해시들을 머클 트리로 압축시켜서 머클 루트만 체인상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는 업로드된 머클 루트와 머클 프루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 또한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커밋된 머클 루트가 올바르게 이어진 체인으로부터 구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죠. 즉, 이 또한 머클 루트를 커밋하는 주체를 신뢰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정 서드 파티를 믿어야만 한다는 중앙화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머클 루트가 올바르게 이어진 블록들로부터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머클 루트와 함께 그를 구성하는 블록 헤더들을 컨트랙트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는 헤더들의 연결성과 머클 루트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건 불가능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와 연산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수많은 데이터와 연산은 머클 루트를 검증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숨기기 위한 마법을 부렸습니다. 바로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말이죠. 저희는 퍼블릭 인풋으로 블록 해시들에 대한 머클 루트를 입력받고 시크릿으로 블록 헤더들이 입력받는 서킷을 구성했습니다. 이 서킷은 블록 헤더들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검증하고 머클 루트가 이 블록 헤더들로부터 구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이 서킷은 GK 스나크를 따라 제너레이터를 통해 프루버와 베리파이어로 나누어집니다. 프루버는 머클 루트와 블록 헤더들을 입력받아 프루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며, 베리파이어는 머클 루트와 프루프를 입력받아서 블록 헤더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 머클 루트가 올바르게 구성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블록 헤더가 없더라도 머클 루트가 잘 구성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는 베리파이어 서킷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렐릭 프로토콜은 이 베리파이어를 체인상에 배포해서 체인상에서 머클 루트를 검증할 수단을 만들었고, 베리파이어를 통해 검증된 머클 루트만 체인상에 업로드 되도록 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머클 루트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특정 블록이 포함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솔루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커밋된 머클 루트로부터 머클 프루프를 통해 블록 헤더를 검증하고 그로부터 MPT 프루프를 적용해서 트라이에 속해 있는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렐릭 프로토콜 팀은 MPT 프루프를 적용하는 과정을 최적화시켜서 가스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체인상에서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토대로는 블록 캐시들의 머클 루트를 체인상의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 머클 루트를 검증할 방법으로는 GK 스나크로 생성된 베리파이어를 통해 블록 헤더를 업로드하지 않고도 체인상에서 머클 루트를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머클 프루프를 통해 블록 헤더를 검증하고 검증된 헤더로부터 MPT 프루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는 트러스트리스하고 시큐어하게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솔루션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머클 루트를 체인상에 커밋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8192블록마다 커밋을 진행하는데요. 커밋을 하기 위해 오프체인에서는 8192블록에 대한 머클 루트를 계산하고 GK 프루버를 통해 GK 프루프를 생성합니다. 이는 블록 히스토리라고 불리는 컨트랙트에 커밋되고요. 블록 히스토리 컨트랙트는 이 머클 루트를 체인상의 GK 베리파이어를 통해 검증합니다. 검증에 성공한다면 이제 블록 히스토리 컨트랙트는 내부 매핑에 머클 루트를 저장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검증을 원하는 사용자는 저희의 API 서버로부터 머클 프루프와 MPT 프루프 그리고 블록 헤더를 제공받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들을 체인상의 프루버 컨트랙트에 제공하여 증명을 요청하고 프루버 컨트랙트는 렐리쿼리 컨트랙트에 검증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렐리쿼리 컨트랙트는 블록 히스토리 컨트랙트의 유효성 검사를 요청하며 블록 히스토리 컨트랙트는 저장된 머클 루트 그리고 전달받은 머클 프루프와 헤더를 이용하여 포함 여부를 검사합니다. 만약 올바르다면, 즉 잘 포함되어 있는 머클 루트였다면, 블록 헤더의 셋이었다면 프루버 컨트랙트는 블록 헤더로부터 MPT 프루프를 통해 트라이에서 데이터를 얻어내며 이를 유효성과 함께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이를 렐리쿼리의 매핑에 저장해서 추후에 디앱이 검증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시나리오에 문제가 한 가지 있음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렐릭 프로토콜은 8192블록마다 커밋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라면 커밋되지 않은 블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한 번 더 영지식 증명의 마법을 이용합니다. 커밋되지 않은 머클 루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살펴본 베리파이어를 통해 머클 루트를 GK 스나크로 바로 검증합니다. 스나크를 통한 베리파이 과정은 많은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과 가스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머클 프루프를 이용하되 커밋되지 않은 블록에 대해서만 GK를 이용하는 방식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커밋되지 않은 블록에 대한 검증 시나리오는 이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검증 시나리오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머클 프루프를 이용하지 않고 GK 프루프를 통해 GK 베리파이어로 검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앱이 검증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앱 컨트랙트가 검증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증하고 렐릭 프로토콜의 온체인 매핑, 즉 렐리쿼리의 매핑에 검증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에서 일어납니다. 이후 디앱 컨트랙트는 렐릭 프로토콜의 렐리쿼리 컨트랙트의 매핑에 접근해서 검증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앱 개발자들은 별도의 GK 서킷을 구성하지 않고도 솔리디티 SDK만으로도 검증된 데이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 서버나 검증을 요청하는 부분 또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클라이언트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쉽게 디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렐릭 프로토콜의 시나리오들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머클 루트를 커밋하는 시나리오에서는
GK 스나크를 통해 검증된 머클 루트만이 블록 히스토리 컨트랙트에 저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머클 프루프나 GK 프루프로 주어진 블록 헤더를 검증하고 MPT 프루프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렐리쿼리 컨트랙트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AB1을 이용하는 시나리오에서는 DA 컨트랙트가 렐리쿼리얼 매핑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검증된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렐릭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과정을 소개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이는 간단한 개관에 불과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디자인과 구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itHub에서 저희 레포지토리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섹션을 통해 렐릭 프로토콜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저는 Trustless, Decentralized, Scalable 이 3개의 단어를 꼽아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렐릭 프로토콜은 트러스트리스합니다. 체인상에서 GK 스나크로 검증된 블록 헤더들로부터 검증된 데이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특정 서드파티를 신뢰하지 않고도 DAB, 이더리움에 기록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렐릭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검증과 이용이 모두 체인상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DApp들은 탈중앙화된 패션으로 이더리움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렐릭 프로토콜은 스케일러블합니다. 검증된 과거 데이터가 체인상을 매핑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별도의 GK 서킷을 구성하지 않고도 솔리디티 SDK만으로 렐릭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DApp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꽤 복잡하고 긴 발표였는데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이더리움상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트러스트리스하고 시큐하게 온체인상에서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 렐릭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페이크 프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GK 베리파이어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GK 베리파이어는 어떻게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저희 GK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벨만 구현체를 상당 부분 포크에서 구현을 하였고요. 이미 배틀 테스티드 되어 있는 제너레이터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저희는 트러스티드 셋업이 또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베리파이어가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베리파이어와 프루버를 만드는 서킷이 저희 GitHub 레포지토리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